안녕하세요. 백목사의 기독교적인 저출산 대책 논문 읽기. 일반 논문입니다. 한국 영유아 보육학에서 2018년 기재된 논문인데요. 저출산 육아 지원 대책에 관한 단일 비교 연구입니다. 이상한 고신대 아동복지학 교수님이에요.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2017년 제3차 저출산 지원 정책, 일본의 제3차 소자와 사회대책 대강 2015-20년 비교한 거예요. 자, 주제는 저출산 육아지원 제3차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 소자와 사회대책 대강입니다. 서로는 생략하고요. 인구 감소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한일 비교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한일 저출산 육아 지원 정책 중점 과제 비교 항목인데요. 중점 과제에서 한국 저출산에서는 결혼하기 좋은 여건 조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맞춤형 돌봄 확대 및 교육 개혁,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 일본에 있어서는 청년층의 결혼 출산의 희망이 실현되는 환경을 정비한다. 다자녀 세대에 대한 더 많은 배려를 하고 3인 이상의 자녀를 가지는 환경을 정비한다. 육아지원 정책을 더욱 충실히 한다. 육아지원 제도의 원활한 실시, 남녀 근로 방법의 개혁을 추진한다. 지역의 실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육아지원 대책, 한국의 제1차 저출산 고령화 정책인 세로 맞이 플랜 0610 이런 얘기가 있고요. 한국의 저출산 육아지원 시책의 흐름은 2006년에 육아지원 1차 중장기 보육계획 새싹 플랜, 2006년 저출산 새로 맞이 플랜, 이렇게 해서 2017년 저출산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은 소자사회 대책 대강의 주안점을 보면 2004년 자립한 희망과 힘, 불안과 장벽의 제거, 육아의 새로운 지지와의 연대, 가족의 유대와 지역의 유대, 청년의 자립과 건강한 아동의 양육,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과 근로방법의 제고, 생명의 소중함, 가정의 역할 등에 관한 이해. 아동 육아 비전 2010년에는 아동의 주인공 소자 대책에서 아동 육아 지원으로 생활과 일과 육아의 조화, 가족과 부모가 육아를 담당하는 것에서 사회 전체가 육아를 지원, 아동은 소중히 생애주기 전체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지원, 지역의 네트워크로 지원. 2015년에는 소자사회 대책 대강은 육아 지원 지책을 한층 강화, 젊은 연령층의 결혼, 출산의 희망이 실현되는 환경을 정비, 다전 세대한 배려를 심화, 3명 이상 아동을 가지는 환경을 정비, 남녀 근로방법 개혁을 진행, 지역의 실정에 따른 조직을 강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국의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과 일본의 제3차 소자와 사회 대책 대강을 비교해 보니까요. 비전 목표 추진 체계를 비교해 봤는데 표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한국은 3차 저출산 고령화 계획에서 2015년 제정하고 2017년 수정됐는데 비전은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발전사의 구현, 추진기관 위원장이 대통령이고 위원회 7개 부처 장관, 민간위원 17인, 정책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미래기획 분과, 인구재정 전력, 일생활균형, 문화혁신, 소통협력, 지역분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법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2005년에 제정됐어요. 일본은 2015년 3월 20일 제정됐는데 결혼, 임신, 아동, 육아에 대한 온정적인 사회 실현을 지향하여 내각 총리 대신을 장으로 하는 소자사회 대책의 회장이 총리고요. 마을 사람 일 생성본부 연계하면서 정부 내각 일체 추진, 내각 총리 대신. 그래서 아동 육아 지원법 2012년, 소자사회 대책 기본법 2003년이 됐어요. 자, 중점과제는 결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서 보면 표 5에서 보면 한국 청년 고용 활성화 이렇게 쭉 돼 있는데 표를 보면 결혼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한국은 결혼하기 좋은 환경 조성, 다학적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 추진, 청년 임대주택 7,000호 공급, 신혼부부 전용 임대주택 1만 호 추가 확대 등 맞춤형 주거 지원 지속 강화하고 청년 고용 활성화, 일자리 확대 및
실제고, 중소기업 취업 여건 개선, 취창업 지원, 결혼 출산을 위한 주거 사다리 강화, 청년 주거 지원, 신혼부부의 맞춤 지원. 일본 청년층의 결혼 출산의 희망이 실현되는 환경을 정비한다. 젊은 연령에서의 결혼의 희망을 달성하는 환경 정비가 중요하다. 경제 기반의 인정, 청년 고용의 안정, 고령 세대에서 청년 세대의 경제적 지원을 촉진하는 구조의 구축 등 젊은의 경제적 기반의 안정을 도모한다. 결혼에 대한 지원, 적절한 만남의 길을 창출하고 밀어주기 등 지방자치제 상공회성에 의한 결혼 지원이나 라이프 디자인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 제공 등의 충실을 도모한다. 자, 중점 과제는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인데요. 이것도 비교해보니까 한국은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임신, 출산 지원 강화, 의료비 지원 확대, 난임부부 종합 지원, 안심분만 여건, 아동가족 지원 강화, 아동안전, 아동건강, 다양한 가족 지원. 일본은 다자녀 세대에 대한 한 층의 배려를 하고 3자녀 이상의 아동을 양육하는 환경을 정비한다. 육아보육, 교육, 주거 등 다양한 면에서의 부담 경감, 다자녀 세대나 젊은 세대 육아보육, 교육, 주거 등 다양한 면에서의 부담 경감에 노력한다. 사회 모든 구성원에 의한 다자 세대의 배려 촉진, 지방자치제, 기업, 공공교통기관 등 사회적 모든 면에서 구성원의 협력에 따라 다자녀 세대들에 대한 더 많은 배려, 우대 조치를 촉진한다. 자, 네 번째 중점 과제는요, 맞춤형 돌봄 확대 및 교육개혁. 자, 한국은요, 맞춤형 돌봄 확대, 교육개혁에서 맞춤형 돌봄 확대,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보육, 맞춤형 보육 정책, 국공립 공공형 직장 등 공급보육 확충, 평가 인증 시연체, 어린이집 확대, 다양한 돌봄 서비스, 초등 돌봄 교실 확충, 아이돌 서비스 내실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다함께 돌봄 모델 개발 확산, 교육개혁, 교육 고용연계 자유학기제 내실화, 산학 일체형 도제지 학교 확대 운영, 교육 부담 경감, 고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 다자녀 자녀권 확대. 자, 일본의 육아 지원 정책 한층 충실화한다. 아동 육아 지원 제도의 원활한 실시. 2015년 4월부터 아동 육아 지원 신제도를 원활히 실시해서 재원을 확보하면서 육아교육, 보육 지원, 육아 지원의 양적인 확충과 질적 형성을 도모하고 대기아동을 해소하고 대기아동 해소가 가속화 플랜에 근거하여 소규모 보육, 가정적 보육 등 지역형 보육 사업을 활용에 의해 대기아동 해소를 지향하고 보육사 확보 계획에 근거하여 보육사 확보에 대한 조직을 진행하고 방과 종합 플랜에 근거하여 초등 1학년의 보육의 장벽을 타파한다. 방과 아동 클럽 및 방과 아동 교육실의 체계적인 정비 등을 확실히 추진하여 초등 1의 방과 보육의 벽을 타파하고 다음 세대를 담당할 인재를 육성한다. 자, 다섯 번째 중점 과제는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인데요. 또 표를 보면은 한국은 일하는 방식 개선, 기업 지원 유연 재택근무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강화, 문화확산, 공공부문 가정 친화 인정 의무화 및 인증기업 기관 확대, 중소기업 남성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해소, 중소기업 육아 지원, 육아 휴직 지원금 인상, 남성 아빠의 달 상한액 인상, 비정규직 등 건강보험, 임신 출산 정보 등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근로감독 강화. 3.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개선, 출산휴가, 휴가, 급여 지원, 상한액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확대. 일본 남녀의 근로방법의 개혁을 진행한다. 남성의식 행동개혁, 장시간 노동개혁에 대한 인사평가 제도의 수정 등 경영자 관리적 의식개혁을 촉진한다. 남성이 출산 직후부터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출산 직후의 휴가 취득의 촉진 등 실효성이 높은 방책을 추진한다. 일가정 균형 여성의 활력 추진, 육아 휴업의 취득이나 단시간 근무를 하기 쉬운 직장 환경의 정비 등 워크라이프 밸런스에 대한 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여성의 계속 취업이나 경력 상승 지원 등 여성의 활약에 대한 조직을 진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논의 시사점 보니까요. 한국의 본격적인 유아지역 정책은 2006년 새싹 플랜에서 저출산 정책은 2006년 1차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 수립되면서 시작됐다. 이런 얘기고요. 일본의 유아 정책은 우리 대비 10여 년 정도 일찍 시작하였고 2015년부터 아동 육아 지원 신제도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논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저출산 정책의 비전 목표는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일본은 결혼, 임신, 아동 육아에
친화적인 사회라는 표현으로서 사회라는 단어를 공통으로 사용한다. 일본은 결혼, 임신, 아동, 육아의 각 단계에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했으며 사회 분위기를 친화적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회 전체 젖산 분위기 쇄신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 젖산 육아 지원 정책의 차이점과 유사점 등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시사점으로 얻을 수 있다. 분야별 중점 과제, 결합이 좋은 환경 조성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과 경제적 기반 안정은 영국의 공통된 문제이다. 자, 그래서 이건데 우리나라는 주거지원의 강조가 있으나 일본은 결혼에 대한 지원으로 적절한 만남의 기회 지원한다. 일본의 2015년 기른 생애 미혼율은 남성 23.37%, 여성 14.06% 나왔다. 생활 미혼율은 50세까지 결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뜻한다.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중점 과제에서는 한국 임신 출산 지원과 아동 가족 지원을 강화한다. 일본은 다자녀를 갖는 환경을 갖추도록 하는데 육아, 보육, 교육, 주거 등 다양한 면의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끝으로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 중점 대책에서 한국은 중소기업, 남성,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해소하며 출산휴가나 육아기업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 일본은 근본적인 개혁으로서 남녀의 근로방법의 개혁을 진행한다. 남성 의식과 행동개혁, 경영자, 관리적 의식 개혁을 촉진하고 여성의 계속 취업이나 경력 상승 지원 등 여성의 활약에 대한 조직을 지원한다.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겉으로 보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제 저출산 대책, 일가정 양립 정책이 뭐 비슷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저변에 깔린 이제 문화에 대한 그 이해 없이는 사실 피상적인 것 같고는 어렵죠. 한국은 상당히 젊은 여성층에서 독립적이고 사회 진출을 상당히 갈망하는 그런 이제 세대들인데 반해서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상당히 가정적인 그런 또 측면이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아마 겉으로 피상적으로 하는 정책은 비슷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데 있어도 아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문화적인 배경에 대한 또 이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변국사의 기독교적인 저출산 대책 논문 읽기 한일의 저출산 대책 비교였습니다.